순이의 하루는 늘 해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그 다음엔 시계가 보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밖은 어두웠지만 순이의 몸은 이미 익숙한 리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걷고 양말을 신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조금 더 처진 눈과 조금 더 깊어진 주름. 하지만 표정만큼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이들도 각자의 방에서 숨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소리나지 않게 발을 디뎠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 오늘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쌀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손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쌀을 씻는 동안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시댁에 들를 날인지, 제사 준비가 있는지, 시누이 경숙이가 오는 날인지, 달력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 병원 예약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생각을 길게 붙잡고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순이야, 오늘 시간 되지? 짧은 질문이었지만 순이는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냐는 물음이 아니라 와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엄마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예약을 잡은 지 2달이 지났고 엄마는 그동안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미뤄야 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순이는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가자. 그 짧은 문장 뒤에 숨은 엄마의 표정을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망하지 않은 척, 이해하는 척, 괜찮은 척.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밥을 퍼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괜찮을 거야. 순이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이미 수십 년째 해오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위로가 되었던 말이 이제는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만, 이번만, 다음엔. 그렇게 미뤄온 시간들이 쌓여서 순이는 이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조차 헷갈렸습니다. 시댁인지, 친정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시댁 식탁에는 늘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순이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경숙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밝고 편안한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신발을 벗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웃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순이가 인사를 하자 거실의 웃음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고 경숙은 소파에 기댄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옳게 왔어? 오랜만이네. 경숙의 말은 언제나 가볍게 던져졌습니다. 그 가벼움이 순이의 기분을 짓눌렀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말 속에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이었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어요. 순이는 들고 온 봉투를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고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멸치볶음, 깻잎지, 콩자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칭찬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게 익숙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경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올케는 요즘 친정 자주 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순이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경숙은 반찬을 집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친정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올케는 시간이 많으니까 좋겠다. 그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걸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경숙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올케는 참 친정이랑도 적당히 해야지. 시댁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러잖아. 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경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어? 그냥 조언이야, 조언. 그 말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밥만 씹었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침묵이 가장 아팠습니다. 말로 하는 공격보다 그 공격을 방관하는 침묵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경숙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올케, 설거지 부탁해. 당연하다는 듯 던진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이 나가고 시어머니도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에는 순이만 남았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순이는 아까 경숙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친정이랑 적당히 하라고. 적당이라는 게 뭘까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아예 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순이는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순이는 자꾸만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병원에 혼자 갔을 엄마. 괜찮다고 말했을 엄마. 순이는 그릇을 세게 문질렀습니다. 거품이 흘러내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큰 재산은 늘 순이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이는 설거지를 끝내고 막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순이야, 다음 주 제사 준비 시작해야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안내처럼 들렸지만 순이는 그게 명령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큰 제사였습니다. 시아버지 기일이었고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제사도 힘든데 큰 제사는 더 컸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번엔 사람이 좀 많을 거야. 20명 정도? 20명. 순이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전, 나물, 탕, 적, 과일.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경숙이도 오고, 큰아들네도 올 거고. 아, 그리고 순이야. 네, 내 친정엄마도 오면 좋겠다. 순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제사에 부르겠다는 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 허리를 주무르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몸이 안 좋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만큼.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사인데 사돈 어른이 오시면 좋지. 경숙이 시어머니도 오신다는데. 그 말에 순이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경숙의 시어머니가 온다는 말. 그건 비교였습니다. 남의 집 사돈은 오는데 왜 내 엄마는 안 오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사에 오라고 해야 할까요?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쉬어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이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렇게 배제된 선택지였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해진 대답만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엄마에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말을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이야, 제사 준비 목록 보낼게. 확인하고 장 좀 봐도. 문자가 왔습니다. 긴 목록이었습니다. 북어, 대구, 쇠고기, 두부, 버섯, 각종 나물 재료들. 과일만 해도 5가지였습니다. 순이는 스크롤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목록 맨 아래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님께도 연락 부탁해. 순이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지만 눈물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을 주다 보니 손이 떨린 것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친정 엄마에게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나 괜찮아. 전화를 걸 때마다 엄마는 물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힘든 일은 없냐고, 시댁은 괜찮냐고. 순이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아무 일 없다고. 엄마는 그 말을 믿는 대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사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야. 잘 지내? 응, 엄마. 잘 지내. 시댁은 별일 없고? 응, 괜찮아. 짧은 대화였습니다. 순이는 제사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다음 주에 병원 가려고.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겠다는 말. 순이가 함께 가야 하는데 엄마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쁘잖아. 아니야, 엄마. 내가 시간 낼게. 하지만 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제사 준비 주간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엄마와 병원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엄마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진짜 괜찮아. 나 혼자도 잘해. 넌 내일이나 잘하고. 엄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밝음 뒤에 숨은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은 점점 두 사람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순이는 결국 제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에 시댁에서 큰 제사가 있는데. 응, 그래. 어머니가 엄마도 오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갈게. 그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고 싶지 않을 거였습니다. 몸도 안 좋고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들어질까봐, 딸의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괜찮아. 또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순이도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이야, 병원 다녀왔어. 괜찮대. 걱정 마. 짧은 문자였습니다. 순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받았습니다. 엄마, 병원 어떻게 됐어? 아, 별거 아니야. 약 좀 받아왔어. 혼자 갔어? 응. 택시 타고 갔다 왔어. 힘든 거 하나도 없었어. 엄마는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사 날은 무리하지 마. 그냥 편하게 와. 알았어. 내가 걱정 마. 통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거짓말을 한 건 순이였을까요? 아니면 엄마였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서로에게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엌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호박을 썰고 새우를 손질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순이만 깨어 있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전을 뒤집고 접시에 담고 다시 반죽을 떠서 팬에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손목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나무를 묻혀야 하고 모레는 집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오늘 전을 다 부쳐놓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자? 응. 이것만 끝내면 잘게. 내가 도와줄까?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다 했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순이는 그게 익숙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도와준 적은 없었습니다. 순이가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돌아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 경숙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경숙은 편한 옷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옳게, 아직도 하고 있어? 응, 조금 늦어졌어. 어머, 호박전이네. 나 이거 좋아하는데. 경숙은 갓 부친 전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옳게, 이거 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어머니가 간 센 거 좋아하시잖아.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부엌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나물은 내가 좀 도와줄게. 옳게 혼자 하면 힘들잖아. 근데 옳게, 이번 제사 때 친정 어머님 오신다며? 응,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사돈 어른도 오시고, 우리 시어머니도 오시는데 옳게 어머니만 안 오시면 이상하잖아. 경숙의 말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비교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전을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옳게 어머니 요즘 편찮으시다며? 괜찮으시겠어? 괜찮으실 거야.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경숙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순이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한참을 더 서 있다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옳게,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 봐. 경숙이 나가고 부엌에는 다시 순이만 남았습니다. 전을 부치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순이는 손목을 주무르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접시에 쌓인 전들을 보며 순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집에 내가 꼭 있어야 하나.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전처럼 금방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순이는 불을 끄고 부엌 정리를 끝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행주를 널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누웠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 당일 친정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순이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데우고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손님을 맞았고 경숙은 옆에서 차를 따랐습니다. 순이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엄마가 올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이는 자꾸만 현관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사람은 다른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사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내 어머니는 언제 오신대?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하지만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몸이 안 좋아진 걸까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경숙의 시어머니도 와 계셨습니다. 그 빈자리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제사상 앞에 섰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절을 하고 음식을 올리고 술을 따랐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경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올케 어머님은 못 오셨나 봐. 그 말이 식탁에 던져졌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어머,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경숙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올케가 왜 사과해. 어머님 일인데. 경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순이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숙의 시어머니가 나가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이는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실망과 불편함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순이야, 설거지 좀 해놔. 네. 순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쌓인 그릇들을 보며 순이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커졌습니다. 순이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설거지는? 금방 다녀올게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다녀와. 빨리. 순이는 서둘러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순이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정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는 어디에 간 걸까요? 제사는 왜 오지 않은 걸까요? 순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짧은 메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메모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사는 끝났고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순이의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밤늦게 찾은 친정집에서 순이는 병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시댁 설거지까지 끝낸 뒤 순이는 다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순이야, 왔니? 엄마, 왜 전화 안 받았어? 제사는 왜 안 온 거야? 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갔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언제? 혼자 갔어? 응.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갔다 왔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너 제사 준비한다고 바쁜데 어떻게 연락해? 괜찮아, 혼자 다녀왔어.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담담함 뒤에 숨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안에는 진료 기록지와 약 처방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 소견서, 그리고 다음 진료 예약일.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어디 있어. 정밀 검사 받으라고 나와 있잖아.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확인차 하는 거래.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거라고 했어. 그럼 왜 혼자 간 거야?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같이 갔을 텐데. 너 바빴잖아. 제사 준비하느라. 엄마는 딸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순이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내려놓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제사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도 시댁 일이 있는데.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안 되지. 나는 지금도 힘들어. 엄마 혼자 병원 가는 게 더 힘들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순이는 진료 기록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진료 예약일은 2주 뒤였습니다. 순이는 그 날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엄마, 다음 병원 갈 때는 내가 꼭 같이 갈게. 너 바쁠 텐데. 괜찮아. 시간 낼 수 있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엄마는 평생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세상에게.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은 아닐 수도 있다고. 엄마를 위해 참는 것이 엄마를 더 외롭게 만드는 건 아닐까? 나를 위해 참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순이는 엄마 곁에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연락이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게 순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이는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시댁 생각도 제사 생각도 그 무엇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와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야. 응, 엄마. 너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순이는 찻잔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 그 질문에 순이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게 무거웠고 불행하다고 말하기엔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참고 사는 것 같아서.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시집가서 참고 또 참고. 내가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참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내가 더 힘들어질 뿐이야.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울면 엄마가 더 마음 아파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또 그 말이네.
엄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순이야, 엄마한테 괜찮다고 하지 마. 괜찮지 않은 거 엄마는 다 알아.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너도 이제 내가 먼저여야지. 그 말은 울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쭉 눌러온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괜찮아. 이제 엄마보다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 시댁보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야.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엄마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근데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하면 돼.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말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먼저여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순이를 조금씩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친정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친정방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냄새, 익숙한 이불. 순이는 처음으로 잠들기 전 시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도 시어머니의 전화도 경숙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이야, 자니? 아니, 앉아. 편하게 자. 내일 아침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응, 엄마. 고마워. 엄마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는 친정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과 따뜻한 밥.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순이야, 어제 설거지 덜 한 거 있더라. 오늘 와서 마무리 좀 해줘. 짧은 지시였습니다. 순이는 미역국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응? 뭐? 순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젯밤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이제 내가 먼저여야지. 순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뭐? 못 온다고? 네. 왜? 무슨 일 있어? 순이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처럼 변명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랑 병원 가야 해서요. 병원? 급한 거야? 예약 날짜예요. 그럼 다음에 가면 되잖아.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갑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순이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못 갑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순이야. 순이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럽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경숙이었습니다. 옳게 어머니한테 들었어. 오늘 안 온다며? 응.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병원 가야 해서. 그게 오늘이야? 다음에 가면 안 돼?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올케 어머니가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던데. 제사 때도 친정 어머님 안 오셨잖아. 그런데 설거지까지 안 하고 가면 좀 그렇지 않아? 경숙의 말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 같았으면 순이는 사과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다음에 잘하겠다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수가 나도 할 일이 있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정말 못 가. 올케 그렇게 나오면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순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숙의 목소리가 더 들리기 전에 끊어버렸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무례한 건 아닐까?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은 변화를 불편해했습니다. 며칠 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 안 해? 왜? 그냥 며칠 안 갔잖아.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경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요즘 왜 그래?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셨어. 순이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면 가족 관계가 안 좋아질 텐데. 올케도 생각 좀 해봐.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숙의 문자에 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 입장만 말하고 올케 입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뒤늦게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나셨대. 내가 요즘 연락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간다고. 나도 바빠. 그래도 어머니인데. 순이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만 어머니야? 내 엄마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엄마 챙길 거야. 시댁만 다닐 순 없어. 그건 그렇지만 당신이 가. 내가 매번 갈 필요 없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해하든 말든 순이는 자기 길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경수 가끔은 다른 친척들까지. 하지만 순이는 필요한 것만 답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는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책감도 옅어졌습니다. 순이는 친정엄마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고 산책을 하고 그저 얘기를 나누는 시간. 그게 순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후회 안 해? 뭘? 시댁이랑 좀 멀어진 것.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정말? 응. 나는 지금이 더 좋아. 엄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순이는 이제 며느리보다 딸보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마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화는 오고 눈치는 보이고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왜? 내가 엄마 곁에 있어줘서. 순이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엄마.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드라마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드마라가 재미있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